자, 여러분들 이제 직업 상담의 직업 상담학 첫 페이지서부터 내용을 좀 정리를 꼼꼼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처음 들어가면서부터 많은 욕심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어떠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은 그렇죠. 스펀지가 물을 받아들이듯이 좀 받아들이고 나중에 가감을 할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첫 번째 직업 상담의 개념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 오늘 이 직업 상담의 개념에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를 살짝 좀 말씀드리면 개념 어떤 거 공부하시든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개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상담 이론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뭐 나와요? 기법이 나온다 이거죠. 사실 이론과 기법이 거의 상담학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시겠습니다. 자, 우선 내용 보면 직업상담의 기초예요. 한번 보시면 천천히 한번 가보죠. 자, 직업상담학의 정의예요. 직업상담은 인간이 최적의 상태로 직무죠. 직무에 임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하며 직업상담의 기본 원리와 기법의 바탕을 두고 있다. 자, 직업을 선택, 준비하고 직업생활에 적응하면 자, 직업 전환을 하거나 은퇴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개인의 문제를 지원하며 돕고 처치하는 활동들을 말한다. 자, 이 직업 상담학의 개념은 굳이 뭐 외우실 것은 없어요. 뭐 출제가 뭐 개념이 뭐냐 이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는데 다만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에 초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밑에 영역이 있는데 자, 직업 상담의 영역은 자, 직업 일반 상담은 물론 직업 정신건강 상담이나 취업 상담까지도 포함되고 있다. 범위가 좀 광범위하게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 중요한 거죠. 목적이 나옵니다. 직업 상담의 목적 요거 반드시 정리하셔야 돼요. 자, 우선 첫 번째, 내담자가 이미 결정한 직업 계획과 직업 선택을 확신 또는 확인하는 과정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구직하고의 이 구분을 하셔야 돼요. 직업이 전혀 없는 사람이 처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셨다시피 자, 이미 결정한 거예요. 결정한 직업 계획 또는 선택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주의하시고 두 번째, 개인의 직업 목표를 명확히 해주는 과정, 목표를 명확히 해주는 과정. 세 번째, 내담자가 자아와 직업 세계에 대한 구체적 이해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도록 촉진하는 과정이다. 자, 네 번째, 내담자에게 진로 관련 의사결정을 길러주는 과정이에요. 다음 다섯 번째, 직업 선택과 직업 생활에서의 능동적 태도를 함양시켜 주는 것이다. 자, 여기 지금 총 한 5가지 정도 보셨는데 일단 목적 숙지 잘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직업 상담의 9가지의 일반적인 목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역시 요거 암기해 주셔야죠. 자, 같이 봅니다. 1번, 직업 선택에 대한 책임. 두 번째, 자, 일의 세계에 대한 이해. 다음, 의사결정 능력, 배양. 다음, 자아 개념의 구체화를 통한 현실적 자신의 이미지 형성. 다음에 협동적 사회 행동 추구. 자, 직업 문제 인식, 생애 직업 설계에 대한 시도. 자, 직업에 대한 의식, 태도 형성. 실업 등 직업에 대한 위기 관리 능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확인해 주셔야 하죠. 자, 다음 가 보시면 내용에 자, 기즈버스예요. 기즈버스의 직업 상담의 목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필히 암기하셔야 할 사항이죠. 여러분 학자가 제시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그 학자가 그렇게 제시한 거기 때문에 그대로 암기해 주셔야 돼요. 내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언과 발달. 일단 제목부터 보죠. 두 번째, 처치와 자극. 세 번째, 결함과 유능. 그냥 그대로 암기하고 내용 확인하는 겁니다. 첫 번째, 예언 발달 보죠. 자, 적정한 프로그램의 선정이나 직업 선택을 목적으로 한 개인의 적성과 흥미에 대한 사정을 통해 생애 진로 발달에 있어 개인의 적성과 흥미를 탐색하고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 자, 지금 이거 누가 제시한 거라고요? 그렇죠. 자꾸 보셔야 되죠. 기즈버스가 이렇게 제시를 했다. 자, 두 번째, 처치와 자극. 내담자의 진로 발달이나 직업 문제에 대한 처치와 진로 발달, 직업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 습득을 자극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번 결함과 유능. 개인의 위기, 훈련 기회 및 직업 정보의 결여, 배우자, 자녀, 동료, 상사와의 인간관계에서 부조화 등의 결함에 대처하기 위해 개인들이 가진 재능과
요능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그렇죠. 요거 암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쭉 보시면서 체크하고 추후에 여러분이 암기할 사항 또는 요약해서 써머리할 사항 지금 이게 밑바탕 기본 작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직업 상담의 기능, 특징, 그다음 원리 등이 나오죠. 자, 기능 한번 가보죠. 자, 내담자가 이미 잠정적으로 선택한 진로 결정을 확고하게 해준다. 아까 목적에서도 나왔었잖아요. 없는 사람을 직업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결정한 것을 확고하게 하는 과정이다. 이거죠. 두 번째, 직업 목표를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다. 세 번째, 내담자가 자기 자신과 직업 세계에 대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사실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기능들이 있죠. 자, 그다음 직업 상담 관계의 좀 특징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직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관되는 특징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번 보죠. 자, 상담 관계는 내담자를 위해 선정되고 설계된 특수한 조력 관계이다. 다음 두 번째, 일방적 충고나 지시가 아닌 상호 협조하여 상담의 목표를 달성하는 역동적 관계다. 한번 도움을 요구하는 내담자와 전문적 자질을 갖춘 전문가와의 상호작용이고 내담자, 상담자, 그렇죠. 전문적 과정이죠. 네 번째, 일반적인 대인관계의 공개적 속성보다는 자, 사적이고 비밀이 보장되는 관계로 전문적 뭐가 필요해요? 직업 윤리가 필요하다. 다섯 번째, 표면적이고 상식적 수준에서 벗어나 심층적이고 내면을 지향하는 구조화된 관계이다. 자, 이건 제가 암기하세요라고 굳이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내려가 보시면 직업 상담의 기본 원리가 있어요. 자, 1번, 개인의 특성을 객관적, 주관적일 수가 없죠. 객관적 수준에서 파악하고 직업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신뢰관계를 형성한 뒤에 실시한다. 신뢰관계, 보통 우리가 상담,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라포 형성이죠. 친밀한 관계 형성이죠. 두 번째, 직업 상담 과정 속에는 의사결정에 대한 상담 과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3번, 진로 발달 이론에 근거해야 하고 4번,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실 뭐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전부 이해 충분히 하실 사항들이에요. 다섯 번째, 각종 심리 검사를 활용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 결과를 이끌어낸다. 다음, 상담 윤리에 따라야 한다. 7번, 진학 선택과 직업 선택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자, 이런 것들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다음 내용을 보시면 일반 상담하고 직업 상담의 이제 단계가 나오죠. 우선 일반 상담. 첫 번째 있고 두 번째가 일반적 상담의 단계 구분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자, 내용 그대로 읽고 가겠습니다. 일반 상담이에요. 문제 제시, 상담 필요성의 인식 단계, 그다음 촉진적 관계 형성의 단계, 자, 목표 설정의 구조 단계, 그다음 문제 해결 노력의 단계, 그다음 자각과 합리적 사고 촉진 단계, 실천 행동의 계획, 그다음에 실천 결과 평가 등입니다. 요건 이렇다 하고 지나가셔도 무방하십니다. 자, 그다음에 일반적 상담의 단계 구분입니다. 1단계와 2단계가 있죠. 자, 1단계 가보시면 내담자 목표, 문제 확인, 문제 명료와 문제 상세화 단계가 있고요. 바로 2단계 한번 가보죠. 2단계 내담자의 목표하고 문제 해결 단계입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이 크게 개의치는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1단계, 2단계 정도의 구분이 되고 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가보시면 통합론적 입장에서 본 직업상담의 5단계가 있습니다. 직업상담의 단계는 필암기사항입니다. 제가 필암기, 필자 붙이시면 여러분 나중에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단계 5단계 한번 가보죠. 첫 번째 1단계입니다. 상담자, 내담자 관계 형성 구조화.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라포 형성한다 이거고요. 두 번째 단계 문제의 진단, 측정이죠. 보통 요거를 진단이라고도 하고 사정이라고도 하죠. 어세스먼트 해가지고 사정한다 문제를 그렇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단계 목표를 설정하고 그다음 네 번째 중재. 그다음 다섯 번째 평가를 한다. 자, 그래서 이 단계는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해 주시기 바래요. 자, 그다음 직업 상담과 진로 상담 해서 5단계 나와 있는데요. 자, 요것도 큰 틀에선 다르지 않은데 단계 요것도 체킹을 해 두십시오. 관계 수립, 문제 평가 단계, 목표 설정 단계, 개입 단계, 훈습 단계, 그다음 종결 단계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훈습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훈습이라는 건 사실 심리학에서도 나오고 상담학에서도 나오는 개념인데 훈습,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쓰는 말은 아니죠. 훈련해서 습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뭔가를 자꾸 반복 연습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든다. 훈습 단계가 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여러분이 받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청소년 진로 상담의 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요건 청소년, 대상이 청소년이긴 합니다만 암기해 두셔야 돼요. 그렇죠? 자, 1, 2, 3, 4, 5단계죠. 자기 이해를 돕는 단계. 그다음 두 번째 직업세계 이해를 돕는 단계. 세 번째 단계 진실한 추론을 통한 매칭 의사결정. 다음 진로계획 수립 및 지도. 다섯 번째 평가 행동 실행 및 실천 단계입니다. 이것도 암기 사항입니다. 자, 그다음 여섯 번째 에겐이죠. 에겐 학자입니다. 에겐의 상담 단계론. 자,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역시 체크해 두십시오. 1, 2, 3단계. 1단계 문제 탐색 명료화. 두 번째 목표 설정, 세 번째 행동 실행. 근데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다만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눈 게 에겐이다. 체크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가보죠. 직업상담사의 역할, 자질, 필요, 지식이에요. 자, 직업상담사의 의미와 역할인데 사실 이 직업상담사의 의미라든지 또는 역할에 대해서는 큰 논의는 일어나지 않는 부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너무도 이론적이고 좀 형식적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는 걸로 대신 하셔도 지장 없습니다. 다만 그런데 이 직업상담사의 의미보다는 직업상담사가 되려면 어떠한 자질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의 문제예요. 그죠? 인간적인 특질이죠. 요건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객관성이죠. 그 다음 내담자에 대한 존경심. 다음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그다음 심리학적 지식. 제가 이거 뭐 처음 서두부터 말씀을 드린 거죠. 심리학적 지식을 분명히 아주 탄탄하게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인간 행동과 또는 인간의 특질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고 어떤 평가를 내리려면 그 바탕 지식이 없어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자, 심리학적 지식, 그다음 직업적 정보 분석 능력 등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건 여러분이 체크를 잘 해 두셔야 할 사항들이고요. 다만 여기서 조금 더 문제라는 것이 그렇죠. 출제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냐의 문제인데 다음 중 자질에 해당하지 할 수 없는 거, 뭐 자질에 부적절한 것 이렇게 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낼 수 있죠. 다음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직업상담사 자질 중에 어떠한 자질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낼 수도 있겠죠. 해서 지금 내용을 한번 본다라는 것이죠. 지금 아까 객관성, 내담자, 존경,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심리지식, 직업정보 분석 능력까지 5개가 있었는데 각각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객관성 가보죠. 자, 통일된 동일시. 자, 건설적 냉철함이죠.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다음 정서적에서도 분리된 태도, 정서성에서 분리된 태도, 지나치지 않은 동정심, 순수한 이해를 가진 신중한 태도, 도덕적 판단이나 두려움, 충격에 대한 뜻깊은 이해성 등을 만약에 제시를 하고 직업상담사의 어떠한 자질 내지는 특질과 관련이 있느냐 그러면 객관성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는 눈을 키우셔야 되죠. 자, 그 밑에도 한번 가보죠. 자, 전인격, 이 내담자에 대한 존경심입니다. 자, 전인격에 대한 높은 존경심을 가져야 하고 있는 그대로 내담자를 수용하며 내담자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자유를 주는 태도를 갖도록 한다. 다음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자, 자신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져야 하며 자신의 특별한 정서, 양식, 자기 능력의 한계, 단점 등의 충분히 이해한다. 심리학적 지식. 자, 인간 행동과 신체, 사회, 심리학적 규정, 요인에 대한 지식.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다음 직업정보 분석 능력, 노동시장이라든지 미래 산업사회에 나타나는 직업적 정보에 대한 분석 능력을 갖춰야 한다. 자, 이 정도 봐두시면 뭐 크게 지장이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가보죠. 자, 직업상담사에게 필요한 지식 분야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여가 언급한 직무 내용이 있는데 자, 이 부분들은 여러분께서 읽고 지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강조 드릴 파트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외우실 것도 그렇게 많지 않겠죠. 자, 그 다음 이제 2절로 넘어갑니다. 직업 상담 해가지고 집단 직업 상담이에요. 여러분 집단
집단 직업 상담의 의미, 이 집단이면 뭐 어떤 집단을 얘기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궁금하셔야 되죠. 자, 의미 바로 가보죠. 정의 봅니다. 집단 상담은 한 사람의 상담자가 동시에 몇 명의 내담자를 상대로 각 내담자의 관심사, 대인관계, 사고 및 행동 양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노력이다. 자, 일단 집단이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상담자는 한 명이죠. 그리고 내담자가 여러 명인데 다만 주의할 것은 이 사람들의 상담 내용의 주제는 공통돼야 됩니다. 명수, 내담자가 여러 명이다라는 것만이 차이인 것이죠. 계속 가보죠. 즉 집단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내담자 개개인의 문제 해결 및 변화가 이루어지는 집단적 접근입니다. 뭐 특별히 어려운 상황 없습니다. 자, 대상 가보죠. 심각한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 도움을 찾는 사람에게나 이윤과 같은 상황적 위기를 경험하는 사람 또는 자기 인식을 확장하고 대인관계 기능의 수준을 높이려고 하는 건강한 사람이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내려가 보시면 자 집단 상담의 장단점. 요거 필히 체크하셔야죠. 집단 상담의 장단점입니다. 여러 명을 했을 때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다. 장점부터 가보죠. 시간, 에너지, 경제적 면에서 분명히 효과적이죠. 한 명 한 명 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효율적이에요. 두 번째, 타인과의 교류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세 번째, 내담자들이 개인 상담보다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좀 있지요. 이 분위기라는 것이 형성되죠. 그 다음,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문제 해결에 있어 상담자의 부담이 좀 적은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면에 단점들이 있는데 자, 처음부터 보시면 어떤 내담자는 집단에서 기능할 수 있기 전에 개별적 도움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집단에 처음부터 동화되기가 힘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계가 있다 얘기죠. 밑에 내용 계속 봅니다. 자, 처음 1대1 상담 과정의 경험 없이는 집단 환경에 들어갈 수 없거나 자, 안전하게 느껴지지 못하는 내담자가 분명히 있죠. 자, 이러한 선결 문제를 해결한 다음 자신의 문제가 집단 과정의 목표에 적합하면 집단에 무리 없이 들어갈 수 있죠. 자, 두 번째 가보시면 집단 상담에서 상담자의 역할은 훨씬 더 분산되고 더 복잡하게 됩니다. 이 상담자 한 명이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내담자들을 대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복잡해지게 된다. 이건 여러분 충분히 예상하시는 것이죠. 자, 상담자는 동시에 각 내담자의 문제에 집중하며 집단 상황 간의 상호작용에 반응하고 집단의 역동성을 관찰해야 한다. 자, 집단은 시간을 낭비하는 집단 과정의 문제에만 집착하게 되고 집단 상황의 개인적 문제는 좀 등한시하려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 어떤 내담자는 집단에서 신뢰감을 발전시키기가 어렵다. 어떤 집단이든지 간에 같은 정도의 소속감이라든지 일체감을 갖지는 않죠. 요게 떨어지는 이 참여자들이 있다라는 점. 자, 그다음 아직도 어떤 유형의 내담자 문제가 개인 상담보다 집단 상담에서 더 잘 해결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정해진 게 없다. 즉 정보가 부족하다라는 점이에요. 자, 밑에 보면 집단 상담의 유형이 있는데 요거 체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참만남 집단. 요거 종류들 나오죠? 암기사항들이에요. 자, 인간관계라든지 실존 문제, 그다음에 T그룹, 그다음 가이던스 집단, 구조화된 방법. 여러분 가이던스라 그러면 이제 인도하는 집단들이죠. 그래서 어떤 구조적 틀을 가지고 이 구조화된 방법으로 운영이 됩니다. 다음 상담 집단, 자 대인관계나 자기이해 증진, 부적응 행동 극복. 그다음에 치료 집단은 집중 심리 치료. 자조 집단이죠. 여러분 자조 집단은 스스로 구성원들이 운영하는 집단이죠. 그래서 공동의 관심사라든지 뭐 공동 해결 그런 거죠. 그 예가 있어요. 뭐 단주나 단도박, 그다음에 암 환자 가족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자조 집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가보시면 집단 상담의 준비 및 이제 구성이 나오죠. 집단 상담. 여기서는 여러분 뭐 크게 논의하실 것은 없어요. 우선 이 집단 구성원의 선정 큰 제목 보시면 그다음에 선정을 하고 누구를 집단 성원으로 할 것이냐 이거 하고 크기, 그다음에 모임, 회합, 그렇죠? 언제 한 번씩 모일 것인가의 빈도, 그다음에 모임의 시간, 그죠? 그다음에 물리적인 장치예요. 물리적 장치 그러면 집단 상담을 하는 서로 어떠한 형태로
뭐 마주보고 앉을 것이냐, 둘러 앉을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죠. 뭐 물리적인 장치 있고, 그다음에 집단의 폐쇄성과 개방성 등을 고려한다입니다. 이 제목 정도만 체크를 하셔도 지장 없겠습니다.